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 1,443가구이며 이 중 서울 경기 물량은 11,100가구였습니다. 8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17.8% 감소했고 서울 경기는 55.6%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촉발된 전월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 전월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 이스트윙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로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월 최고가인 1,500만 원은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12만 원보다 13.4배 높고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71만 원에 21.1배에 달합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1%였습니다. 이따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3주 연속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 임대차법으로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됐지만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0.09%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와 함께 상승세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은요, 매매와 전세가 여전히 상승 곡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로 매수세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저평가된 지역 그리고 개발 호재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4시간 함께 하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요,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는 게 힘인 건 물론이고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세금 지식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요즘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하십니다. 정말 모르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5개의 여러분의 많은 질문 상담을 받으면서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중에서 강화된 것,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 이런 거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주택자부터 8%, 그리고 3주택자는 12%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앞으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또 취득세 중과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냥 일반 세율 1에서 3%, 그리고 조정 대상에 쓸 때가 8%입니다. 그렇죠. 근데 2주택자가 비조정을 하나 더 취득을 했을 때는 8%, 원래는 12%라고 알고 계시지만 비조정이기 때문에 8%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이거는 빼도 못하게 12%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또
중과되는 것들을 보시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 이거 논란이 되게 많았죠. 일시적인데 그럼 난 8% 내야 되냐? 아닙니다. 요거는 1에서 3%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단 여기 그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1년부터 3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길 시에는 8%를 또 추징을 당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증여세의 취득세가 12%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존 3.5에서 12%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에서도 단 부모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자녀한테 고스란히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율 3.5%, 지방세까지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내 식구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다. 요거 빨리 빼셔야 됩니다. 전입만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비거주 다주택자일 경우 내가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단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는 세대분리 요건을 증명을 하게 되면 각각 인정이 되지만 취득할 때는 중과가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8월 18일 이 법이 시행 이후에 분양권과 입주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취득세 중과에 제외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몇 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전국 어디에서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네,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물론 여기가 재개발 이슈가 있다. 요거는 또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7월 10일 이전에 계약금 내시고 계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소급 정화가 안 되고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세대 합가가 됐었죠. 그러나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취업을 해서 중위소득 40%, 그러니까 2000년에 지금 2020년에 중위소득 175만 원, 그래서 40%니까 7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 그러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아무리 소득이 많은 분도 미성년자다 이러면은 세대분리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지 합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칠순 노모를 1주택을 갖고 계신 칠순 노모를 모시게 됐다. 근데 내가 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됐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네, 취득세는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을 했죠. 65세 이상, 70 노모니까. 그래서 별도로 계산해서 1에서 3% 일반 세율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할 때 2주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양도세와 취득세 분리해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받는 거 우리 1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업이나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 이사 가는 날 잠금 치고 두 번째 집에 딱 들어간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3년 정도 내가 기간을 두고 팔면 된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이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어쨌든 집 두 개 중에 하나가 비조정이 껴있다. 그러면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년 내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하실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건 뭐 똑같고요. 그리고 1년 내 매도를 하셔야 되고 1년 내 고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때 두 가지 포인트의 취득 시기가 나옵니다. 자,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 할 때 기존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2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12, 16 대책이죠. 여기 바로 12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 두 번째 집을. 그러면 1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12, 16 대책은 뭡니까? 여기서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 한 1년 이상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전입을 하는 것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기재부나 국토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4년 동안 내 집에 못 들어가는데 비과세는 어떻게 받나? 요거는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서울집 팔고 분당에 새 집을 살려고 한다. 일시적 2주택 되는데 양도세나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요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은 서울집, 분당집 일단 기본은 3년 내에 팔고 그리고 1년 후에 분당집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취득세는 기본세율, 일시적 2가구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집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당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 뭐 요번에 사셨다 아니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사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서울집을 분당집을 서울집 사고 1년 후에 사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분당집으로. 요 부분 지키지 않으시면 바로 취득세 8% 적용된다. 그리고 비과세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택으로 이거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준공 후 2년 내에 매도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부터 착공하고 시공하고 그리고 준공까지 보통 3, 4년 걸리는데 최대 4, 5년까지 내가 두 개의 주택을 팔지 않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또 활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준공 후에 또 2년 내에 입주를 하셔야 되고 1년 전 세대가 이곳에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상당히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일단은 비조정이 하나 껴있다. 그러면 3년 내에 팔면 된다. 그런데 다음 주택을 살 때는 무조건 1년 후에 사야 되고 그리고 취득 시기 9.13이든 12.16이든 거기서 그 조건에 따라 2년과 1년으로 내가 매도할 시점이 달라진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받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지금 10년을 보유했다. 그리고 올해 요건 2년까지 거주를 했다. 근데 올해 꼭 팔으라는 얘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두 포인트로 나눠야 되는데요. 일반 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안 받는 일반 주택이 있고 그리고 9억 원 이상,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9억 원까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죠. 근데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 집이 9억 원 초과가 됐어요. 근데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화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최대 10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 요 요건 충족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이겁니다. 자, 양도가에 그러니까 양도세의 모든 세금에 있어서 모든 세금의 기준은 종부세든 뭐든 다 공시가격 기준시가 기준인데 양도세는 실거래가입니다. 실제 내가 판 가격 거기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빼고 거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율이 굉장히 산출세액이 줄어들겠죠.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 양도세는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 옛날에 샀는데요. 뭐 비조정인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도세는 팔 당시에 그 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020년에 판다. 지금 세법이 어떻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9억 원 이상 초과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0년에 작년에 파셨던 분들은 보유만 2년 하셨으면은 비과세 받으셨는데 올해는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원래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데 다주택자,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그냥 잊으십시오. 예, 여기 뭐 이렇게 혜택 받는 거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인데,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올해 왜 팔아야 되냐? 꼭 다 모두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연 8%, 그래서 최대 80%까지 올해는 공제를 해줍니다. 단 거주 2년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거주했던 분은 80% 공제를 받는데 거주를 안 했다, 2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제율이 2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왜 그럼 올해까지 팔아야 됩니까? 내년에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또 바뀝니다. 또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자, 연 8%는 맞는데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이게 무슨 말이냐? 80%를 40%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올해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자, 내가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올해 꼭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정상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거주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올해 안에 잔금 치고 파시면 80% 장특공을 받는데 내년에 파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2년 실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최대 48%로 떨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에 따라서 몇천에서 몇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앞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지셔서 거주할 수 있다 라면 계속 보유를 하시고, 거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2년 실거주 채우시고 장특공 80% 받으시고 하는 게 세금 상황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그냥 거주하면서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버티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매물이 안 나오겠죠.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의 이 세금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려서 다주택자한테만 피해가 가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1주택자 비과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번째,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은 또 올해 말까지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장특공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많은 혜택을 줄여왔지만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자, 현행은 지금 먼저 잠깐 뒤로 돌아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이제는 10년짜리만 되죠. 장기 일반. 자, 연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액 기준이 신설됐죠.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8년 임대했을 때는 50%, 그리고 10년 임대했을 때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원래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까지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이 혜택은 준다. 이게 현행이었습니다. 근데 보시죠. 어떻게 되냐? 헷갈리시겠네. 자,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31일 날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 개정안 발의.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발의하면 계속 통과되죠, 요즘. 자, 여기에서 장특공 혜택의 적용 기간이 2년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70% 장특공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장특공을 계산할 때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그 기간만 준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 매도했을 때 전 기간에 대해서 장특공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임대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현행은 A 구간, 전 구간에 한해서 줬습니다. 내가 지금 한 2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임대 기간을 채웠다. 그러면 70% 전 구간에 한해서 70%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요 구간만 70%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던 구간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 혜택을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이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거 요거 시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등록을 하셔야 요 혜택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택이 9.13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데 이거는 최초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6억 원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비수도권 3억 원, 요 요건을 채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6억 원이 초과했다,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나 임대사업자 등록해 주던데요?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요거 혜택 없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신규 취득할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 내가 취득할 그 생각이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장특공을 받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세제 혜택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그 세무는 세무사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런 상담은 세무사한테 받으시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정확한 세무 상담이 나온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세금 지식 살펴드렸고요. 내가 해당하는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부동산 정보 체크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지역 용산이라고 합니다. 기호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상가 만나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11억 원에서 11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의 미래가 밝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역의 상가 바로 소개 들어볼까요? 네, 앞서 이슈를 너무 많이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지역의 상가입니다. 서울역의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남산 다 끼고 있습니다. 자, 서울역을 왜 가치가 높냐 이렇게 보시는 거는 현재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4개 노선 그리고 KTX까지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신분당선, 신안산선 그리고 GTX A, B 노선 이렇게 모두 들어오는 역이 바로 서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도심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죠. 자, 서울역을 보시면 북측, 서측, 동측을 보실 수 있는데 북측은 잘 아시다시피 북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동측은 아주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고층 빌딩과 업무시설들이 싹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 부분은 이 서계동과 그리고 청파동 이렇게 좀 노후주택단지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남대문 시장과 명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공항철도가 들어오는 기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직장도 많지만 유동인구 그리고 관광산업 그리고 이들의 렌트 산업이 굉장히 곳이 현재의 서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쪽 부분 말씀드렸는데 서계동이 지금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죠. 서울시에서 가장 큰 도시 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역세권 통합개발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곳은 뭐 이런 그 숙박 지원 시설이라든가 그런 생활 지원 시설로 많이 연계해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자, 동측 지역들은 동자동은 사실 이 서울 역사와 바로 동측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동자동입니다. 용산구 동자동은요. 바로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것이 이 꼬마 빌딩으로도
바뀔 수 있는 바로 그러한 1층 상가인데요. 동자동 같은 경우는 대로변은 지금 개발이 다 됐지만 그 뒤쪽으로 후암 1특계구역, 바로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그리고 후암동에 또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산의 고도 제한 그런 것 때문에 한 12층에서 18층까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25층까지 지어야 이게 사업성이 나오니까 계속 좀 지루해지겠죠. 그러나 이곳은 어차피 업무단지와 상업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서울역에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그런 입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서울역의 주변에 동측과 북측 요거를 포함을 해서 이곳에 지금 민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메리츠 금융이 여기에 또 사옥을 짓겠다고 2,000평 넘게 땅을 샀죠. 그리고 호화마트 삼성 계열사가 지금 총 50층 규모의 증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자체가 완전히 업무 상업시설로 개발이 되는 입지다. 여기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역사와 거의 붙어있는 곳의 상가인 것 같은데 빠르게 가격 보겠습니다.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1층형 상가인데요. 대지가 12평입니다. 11억에서 11억 2천이고요. 현대 임대가 5천에 월 350만 원, 한 4%대 나오죠. 대출이 한 70% 사업자 대출에서 6억 원 정도,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노선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95%라서 지금 대지가 12평인데 용적률이 6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걸 3층까지 증축을 하셔서 꼬마 빌딩으로 운영을 하시면 수익률도 높고 앞으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꼬마 빌딩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상가였고요. 무료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초역세권, 강남역 근처에서 초역세권 오피스텔 투자와 함께 서울 도심의 재개발 지역의 투자 방법까지 1:1 전화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주원 이사님의 무료 상담 소식과 정보까지 화면 통해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6.2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악화와 주택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 나와주셨네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기현 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지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각 어디일지 간단한 소개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첫 번째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평동 육가입니다. 이 지역 서울 3도심 중 하나이나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서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또한 개선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지역은 도봉구 창동인데요. 이 지역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여력이 큰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일단 여기는요, 오피스텔을 원하는 수요가 정말 풍부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이 안에서 양평동 6가는 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예, 양평동 6가는 선유도역 근처에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지역인 영등포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1, 2인 가구가 강남, 마포 다음으로 최상위 지역이며 서울시의 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영등포구는 매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집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반영되고 있는 1, 2인 가구 주거 형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은 영등포 동이나 당산동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적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평동 내에서도 양평동 6가는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9호선을 선유도역을 도보권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로 여 한강공원과 또 안양천을 편리하게 이용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양평동은 아시다시피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에 집중하라는 기사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그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주거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 그 각종 산업, 업무 중심지로서의 그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치, 금융, 방송, 그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여의도와 또 강 건너편의 마포 공동 업무지구, 그리고 9호선을 이용해 20분대로 강남으로의 접근이 또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선유도 한강공원과 안양천도 자전거로 3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강변의 가치까지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부 간선도로나 또 올림픽대로 또 간병북로, 자유로를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할 곳은 입지가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녹지 공간까지 우수한 바로 이곳 영등포구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 강남과 마포에 이어서 바로 영등포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1, 2인 가구가 유입될 여지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 가시고요. 자, 여기 서울 3도심이잖아요.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예, 영등포구는 그 인구 증가와 집가 상승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30 플랜의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나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 일대는 한강 생활권이면서 또 동쪽으로는 여의도, 서쪽으로는 목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울 부도심 지역으로 지리적 이점이 훌륭하고 또 각종 개발 산업 등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어 빠르게 황골 탈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영등포 뉴타운에는 평균 35층 건물들이 또 수십여 채가 신축이 된다고 하니 도심 재생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여의도의 업무 시설에 발맞춰서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는 그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중공업지역으로 성시된 자치구 중에서 높은 건물들이 많고 또 업무 시설이나 주거 시설이 또 주거 시설보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영등포 내에서도 양평동은 또 업무 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몰지 주변으로 주택보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나 양평동, 또 당산동, 물레동 일대, 서울 서남권 지역의 그 대형 유통업체 밀집 지역인데요. 이 일대가 이마트나 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 마트 등이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대기업 마트들이 양평동에 들어선 이유, 또 신용 주거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양평동의 그 주거지수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교통 호재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월드컵 대교가 올해 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마포구 또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그 왕복 6차선이 생기는데 성산대교 및 그 가양대교의 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설이 추진이 됐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연결이 될 계획으로 개통 완료 시 지역 내 교통 편의가 대폭 형성이 되고 또 해당 도로가 개통이 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그 시간이 현재 30분대에서 한 10분대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역시 그 양평동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인근의 도시 재생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에는 5만여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또 지상부에는 공원, 도서관, 카페 등이 또 다채롭게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에서 보는 안양천 뷰와 또 새롭게 생길 지상부의 공원을 도보 3번 거리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유도역, 그리고 한강, 그 선유도 공원에 또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올레길과 또 관광 루트로 활용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 증가로 또 상권의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복합 문화시설인 파크원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63빌딩의 4배 정도 되는 업무 시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의 입점과 폐엄한 또 호텔이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배우 수요가 더욱 탄탄해지겠습니다. 양평동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그 준공업 지역이지만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월드컵 대교 개통이 모두 양평동을 지나기 때문에 여의도, 그리고 김포공항, 상암, 마포, 마곡지구 등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업,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재생 사업이 향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양평동의 일원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월드컵 대교도 완공되겠네요. 여의도 가깝고요. 게다가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으니까 직주 근접 원하는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만한 오피스텔일 것 같은데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 투룸의 오피스텔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이곳은 그 투룸 가격대가요 3억에서 3억 2,1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2억 6,500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 3,500에서 4,100만 원 선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부 세대가 임대가 일부 맞춰져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10월 준공 예정으로 11월 입주가 가능한 건물이고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그 분들이시면 그 신용도에 따라서 70% 대출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하시고 예상 대출금 1억 2천에서 1억 3천, 그 실투자금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시면 월세 보증금 2천에서 3천, 그 월수익 90에서 100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 좋은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은 영등포구 오피스텔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영등포구가 또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이니까 이 지역만의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시설에 반해 주택 공급이 적고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등포 뉴타운 도심 중심지로부터 그 필두로 영등포와 또 여의도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업무 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또 월드컵 대회 개통, 그 재물포길 지하 사업 등 굵직한 교통 호재 또한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앞으로의 그 영등포의 그 다양한 호재를 그 미래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시세 차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에서 투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지나는 창동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7,5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북의 유망 지역은 노도강이라고 하죠. 저희 그중에 도봉구 가볼 텐데요. 도봉구 창동이거든요. 창동 쪽 요즘 분위기 어떨까요? 네, 이번 지역은 노도강의 중심부이자 동북권에서 마지막 남은 투자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이며 신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이곳 창동은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10년 지속 상승 중이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90% 이상 존재하고 있고 또 신축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빌라들이 없는 부분도 희소적인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로 보신다면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또 다음 정거장인 노원역을 통해서 또 의정부 쪽과 또 강남권까지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직지군사협상이 또 좋고요. 지하 사업이 진행 중인 동부 간선도로와 또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신다면 창동 상계 주변으로 대형 마트인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영화관과 또 백화점, 먹자골목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 상계 지역은 또 학원가와 또 학군으로서의 또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요. 창동 지역만 보더라도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또 3개의 고등학교 등 풍부한 학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교로 중랑천 수변공원과 또 북한산, 수락산 등에 접근이 쉬워서 공원과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기도 편리한 도봉구 창동입니다. 그런데 신경제 중심지라고 하셔서요. 단순 주거단지가 아니라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동 쪽 소식들 들려오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창동에서 우선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인정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동 상계 지역은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창동역 그리고 노원역 사이에 대형 상권 밀집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문화체육시설 부지 또 5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2만여 석의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약 2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예상이 되고 약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 창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전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어서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창동역에서 연결되어지는 아레나와 또 복합 문화시설 연결도로에 부지별 용도 등을 연계한 문화예술 테마거리 또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창동의 차량기지가 남양주 철마산 차량기지로 옮겨가고 도병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차량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바이오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시설,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의료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는 주변의 인프라 시설과 맞물리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창동 상계 지역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 이미 많은 소식들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비약적인 발전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통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점, 즉 강남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3도심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단축이 되고 창동 상계 지역과 또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남 그리고 강북 발전에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도로를 지하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는 그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요즘 팍세권이라 불리는 그 수변 그 공원이 생김으로써 산책,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 2021년 착공 목표인 GTX-C 노선을 기점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C 노선으로 창동역 그 삼성역 간에 60분대에서 10분대로 또 창동역 수원역 간에 그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창동역과 단고개역 그 지상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 사업 그 부분이 검토 중이며 그 남양주 진접 지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4호선 그 진접선이 내년 5월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 연결이 되면요,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그 유동 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도심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마찬가지로 이 탈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GTX와 그 동북선 및 그 다양한 그 개발 호재 등이 엮여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순히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닙니다. 다채로운 개발 호재를 만나봤는데 요즘 K-팝이 대세잖아요. 다채로운 이런 문화시설도 생기고요. 일자리 생기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부동산이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가족과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동에서 시세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실거주로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요. 가격적인 측면을 참고해 보면요. 그 시세 대비 저렴한 소액 갭 투자 가능한 지역으로 3룸 가격이 2억 7,500에서 2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그 이미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빠르게 투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가 상당히 높은데요. 더블 역세권의 입지와 또 주변에 학군가, 또 하군가가 뛰어나고 GTX의 호재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 오피스 경우도 또 형성이 저층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세대 1,000만 원대에 투자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생각하시면요.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대출 안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3천에서 5천 그리고 월 80에서 90 정도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네, GTX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격 경쟁력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좀 낙후됐던 노후주택이 있었던 지역에서 좀 크게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곳 창동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이 또 대부분인데요. 기본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빌라들이 없는다는 점, 또 창동 상계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 그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그 서울 아레나와 그 복합 문화 시설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또 주거 만족도와 유동 인구가 또 증가 예상이 되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및 창동 차량 기지의 개발 호재 등으로 향후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주거 만족도는 물론이고요.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자, 집에서도 편리하게 팀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무료 1:1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모든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돼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대 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